청주가 여기 있고요. 청주 아래 세종과 대전이에요. 청주, 세종, 대전. 잠깐 말씀드리면 세종시 입주 물량이 2014년부터 쭉 있었다고요. 14, 15, 16, 17, 18, 19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청주가 대표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세종시 입주 물량 터지니까 청주라는 지역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가 전세가 다 빠졌어요. 자, 대전은요? 대전은 매매가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한 광역시의 집값 상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왜? 세종시라는 신도시에 입주 물량을 때려 박으니까 대전이라는 지역이 제 아무리 인구가 150만 되는 광역시라 할지라도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게 뭐다? 매매가 자체가 눌러져서 누군가 누르듯이 움직일 수 없도록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범인이 바로 세종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세종, 대전은 한 몸이에요. 청주만 봐서도 안 되고요. 세종만 봐서도 안 됩니다. 대전만 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 개 모두 다 보고 지표를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노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번에 시행령 개정 입법사항이 이제 발표되었잖아요. 이걸 보면은 청주든 대전, 세종은 해당 사항 없겠죠. 세종은 노신도시가 아닙니까? 노도시가 아닙니까? 청주와 대전은 노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래된 아파트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오래된 아파트를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이 정말로 사업성이 출중한지에 대해서, 또 사업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왕 이 도시를 매수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더욱더 좋은 거? 공시가 1억이야. 또 더욱더 중요한 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세 도시는요, 세 도시 중에 세종시는 어차피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왜? 투자금이 너무 지나치게 큽니다. 자, 대전과 청주, 이 두 지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준생이 강의료 받고 먹튀하는 거 아닌가, 다른 전문가들처럼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청주와 대전 지나치게 예민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자,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자, 오늘 제 골드 멤버십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공시가 1억이야 스토리가 있는 아파트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동사님, 제가 그 중에 한 아파트를 계속 이야기를 안 들으셨어요. 왜? 그 아파트가 호가 자체가 멈춘 거예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멈추었는데 지금 거래가 하락거래,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좁혀졌습니다. 전세가 매매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대구에 매수할 만한 투자처가 또 하나 더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요게 약간 에러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투자자는 우리가 또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하철역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이 나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말고요. 대구도 2월 24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상단에 댓글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노프로버님 반갑습니다. 라비타님 반갑습니다. 자, 자꾸 강의 공지만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해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립니다. 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에서 좀 이야기 해볼까요? 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 코코님, 제가 3월달쯤에 또 강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강의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 자, 전북의 군산이에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했는데요. 익산이 여기 있고요. 익산이 여기 있고, 전북의 유명한 도시 익산, 전주, 완산, 완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군산이 여기 있어요. 새만금 근처. 자, 군산에 일본인 마을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군산이 정말 음식이 맛이 없고요. 음식이 정말 맛이 없어요. 가면 실망하십니다. 제가 군산에서 회를 먹었는데 진짜 회를 먹고 욕할 뻔했습니다. 진짜 욕할 뻔했어요. 자, 군산의 대표적인 아파트촌 어디 있습니까? 디오션시티. 군산 디오션시티. 뭐 이편한 세상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됐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니까 그때 가서 2억 7,500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근데 이때 사던 사람들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 계약 갱신 청구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올 건데요? 이 거래량을 보면 알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빠져나온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거래는요, 입주하는 시기, 입주 시기 때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때 상승할 때 빠져나왔을까요?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면 이 시기 때 12명이 매수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속이 탄다는 거예요. 부동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군산이라는 지역에 거주를 하면요, 전 월세를 거주를 하셔야지. 왜 매매를 하냐고요. 오랫동안 살 아파트를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 아파트는요, 그거는 추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지금 군산 아파트가 매매가가 3억 8,800, 전세가가 2억 9천이잖아요. 갭이 9,400입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군산에 진입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군산이 생각해보세요. 언제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습니까? 이때 2021년도 서울이 다 올라가니까 군산, 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진입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물려 있어가지고 절대로 팔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다 물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2021년 서울이 고점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속초, 강릉, 저기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또 어디죠? 이렇게 군산, 목포, 이렇게 절대적인 소도시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호도를 하는지. 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네. 잠깐의 끊김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의 끊김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잠깐 갑자기 끊겼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군산이라는 지역, 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네, 제발 투자를 할 때는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논산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논산 진입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무리 좋더라도 전라도는 가지 맙시다. 전남은 가지 맙시다. 광주는 가더라도요, 전남에 목포는 가지 맙시다. 네, 목포 가면은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군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은 맛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네, 남학 이런데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왜 소도시는 하지 말자고 하냐면, 그냥 이슈가 있으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떨어져서 거래가 보세요. 8건이에요. 자, 고점 찍고 10개월 동안 8건입니다. 네, 군산이요.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고요. 완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매수하지 말고, 전세 끼고 투자를 할 때 누군가 내 물건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전세 끼고 받아줄 만큼 그 지역이 매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점에도 전세가가 높아서 갭이 좁아야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매매가 상승하잖아요.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과연? 어떤 지역은 매매가부터 상승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거의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만 상승해요. 그러면 투자자가 못 받아줘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더라도 고점 구간이 횡보를 오랫동안 할 만한, 네, 그런 인구수 80만 이상의 도시는요, 여러분들이 사서 상승한 다음에 그 상승 고점이 오랫동안 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준다는 겁니다. 자, 코코님께서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26년 입주 계약 10% 투자로 가치 있는 지역, 주소 소송구 동대구로 116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자, 동대구 힐스테이트, 이걸 매수를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과연 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로변에 있어서 정말 누구라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역인지 최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상복합이 과연 네,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상복합은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에만 됩니다.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이어만 된다고요. 자, 제가 주복을 뭐 사고 했어요? 이미 입지가 좋은 수성, 범어, W, 그리고 아니면 만촌역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만촌역 또는 만촌 태왕 디아나스, 요 정도는 사도 된다. 다 투자용 말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사도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요, 나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 거리가 동대구역까지 쭉 이어진 이 거리가 멋져요. 네, 멋집니다. 그건 제가 알죠. 네. 그러나 투자는요 또 달라요. 이게 브랜드이긴 브랜드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 때는, 거주할 때는, 네, 다양한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층이 다양해야 됩니다. 수요층이 다양하기 위해서는요,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국채보상로 애들이 건너서 갈 수가 있을까요? 건너가기 쉽지 않다고요. 그럼 여기는 그냥 단절된 곳이에요. 자, 상업 지역이잖아요. 주거 밀집적이 맞나? 주거 가치가 좀 높은 곳이 맞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건너편 보세요. 전체가 다 모텔입니다. 네, 모텔촌이 어마어마해요. 네. 이런 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들지 않나고요. 그래서 더샵 디어일러도 전 별로입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선택할 때는요, 정말 이 상품성을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상품성이라면 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어떤 입지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